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행정소송법 입문 강의 이제 5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배우실 건 행정소송법 이제 제 10조.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관련 청구 소송의 이의송 그리고 병합. 그래서 10조 1항에는 요 1항에는 이의송이라는 제도가 등장을 하고 10조 2항에는 병합이라는 제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법조문 이제 간단하게 보고 내용 또 그림으로 전달해 드릴게요. 자, 관련 청구 소송의 이의송은 뭐냐? 취소 소송, 이건 항고 소송입니다. 항고 소송과 관련 청구 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이 관련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이 관련 청구를 취소 소송, 결국 행정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이게 관련 청구의 이송이란 제도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관련 청구가 도대체 어떤 게 있느냐? 처분, 항고 소송의 대상은 처분입니다. 이 처분과 관련 있는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관련 청구에 해당돼요. 이 모습을 이제 보실 겁니다. 그리고 10조 2항에는 병합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병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취소 소송에는 결국 항고 소송 제기할 때 이 취소 소송 제기할 때는 관련 청구 소송을 병합해서 제기할 수 있다. 병합해서 제기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관련 청구 소송에 어떤 게 있는지 그거 먼저 보신 다음에 이송과 병합이라는 모습을 가볍게 이제 보실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들 굉장히 다양한 소송이 있는데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라는 소송이 있어요. 그럼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도대체 어떤 경우에 제기하는 소송이냐? 분명히 국가, 대한민국이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국가는 여러분들 법인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행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누구를 쓰는 거냐? 무수히 많은 공무원들을 써서 공무원들 뽑아서 일 처리를 하게끔 합니다. 근데 공무원이 공의 직무, 결국 업무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업무 처리를 적법하게 제대로 했다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국가가 누리는데 이 공무원이 위법하게 업무 처리를 잘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경찰관이 순찰하면서 졸음운전해서 국민을 치었네요. 그럼 이 국민한테 손해가 발생한 건 누구한테 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경우냐? 이런 경우에 국가가 배상해줘야지. 그렇게 만든 법이 국가배상법이라는 법이 있고 이때 피해자 갑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행정청 공무원이 갑한테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했어요. 자, 위법했습니다. 그래서 위법한 정지 처분 때문에 이 사람이 영업을 못하게 됐네요. 그럼 당연히 손해가 발생하겠죠. 이때 국가를 상대로 법관님,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배상해라 이렇게 좀 판결을 내려주세요. 이게 바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에요. 이건 어느 법원에서 재판권을 갖느냐, 관할권을 갖느냐. 이건 민사소송의 대상이라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받아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국가배상 청구소송. 영업정지 처분이 원인이 돼서 발생한 손해배상, 이걸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처분과 관련 있는 관련 청구다. 자, 국가배상 청구 소송 하나를 보셨고요. 이번에는 또 어떤 소송이 있냐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소송이 있어요. 그럼 부당이득은 뭔데? 지금 갑의 돈 1억 원이 국가 통장에 넘어가 있는데 이렇게 넘어가야 될 원인 없이, 자, 법조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이렇게 넘어가야 될 법상의 원인이 없이 이 사람 국가한테 돈이 넘어가니까 이 사람한테는 손해가 발생하고 국가한테는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갑이 야, 내 돈이 잘못 넘어갔다. 1억 원 돌려줘. 이렇게 청구하는 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근데 국가가 주면 문제가 없는데 못 주겠다 이렇게 버티면 소송을 제기해서 받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해당돼요. 이것도 우리 판례는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냐면 갑이라는 국민한테 행정청이 1억 원의 과세 처분을 했어요. 자, 우월한 짓을 1억 원의 과세 처분했습니다. 근데 이 처분이 위법했어요. 자, 위법했습니다. 근데 처분은 위법해도
무효인 경우와 유효인 경우로 나뉘잖아요. 이 처분은 무효였어요. 자, 무효였습니다. 그럼 처분이 무효라는 얘기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갑한테는 의무라는 게 발생하질 않아요. 그럼 국가한테 돈을 내야 될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행정청이 자기가 한 처분을 위법이라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짜 내에 돈이 안 들어오니까 야 빨리 돈 내라. 독촉, 압류 이렇게 막 강제 집행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위험을 일단 피하기 위해서 국가가 돈을 내는 경우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1억 원이 넘어왔어요. 근데 요 1억 원은 갑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넘겨야 될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온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갑이 국가를 상대로 야 1억 원 잘못 냈으니까 보통 과언합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과언합했으니까 이거 부당이득이니까 돌려줘.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게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에요. 그럼 법원이 이거 부당이득 맞네. 빨리 1억 원 반환해라. 이렇게 판결 내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법률상 원인 없이 그럼 만약에 그 원인이 처분이었다면 그 처분이 위법하고 무효였어요. 그럼 이건 없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간 돈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해라. 처분이 원인이 돼서 발생한 부당이득. 이걸 돌려달라라는 청구이기 때문에 이것도 관련 청구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관련 청구의 이송은 어떤 모습이냐면 자, 갑이라는 애한테 좀 전에 보신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어요. 근데 이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서 얘가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법관님 이 영업정지 처분을 좀 없애주세요. 저 영업해야 돼요. 이건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항고소송, 취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또 이 영업정지 처분 때문에 영업을 못해서 손해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되는 거냐? 민사법원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이때 갑이 항고소송으로는 취소소송 제기하고 민사법원 가서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한 거예요. 자, 각각 제기한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이건 애초에 재판부가 달라요. 이건 행정법원, 이건 민사법원. 근데 이게 만약에 별개로 심리에서 진행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상세하게 배우시겠지만 우리는 여러분들 소송을 제기하면 자기한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주장하고 입증해야 돼요. 이걸 변론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갑이 취소 소송 와서는 열심히 주장하고 입증했어요. 그랬더니 1심 법원이 이 처분 위법해. 취소해 줄게. 위법하다고 판단을 하네요. 근데 얘가 이 민사법원에 와서는 열심히 주장 입증을 안 해요. 그럼 법원의 입장에서는 얘가 열심히 주장 입증 안 하면 결국 이 처분은 적법이다. 이렇게 판단이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법원은 위법, 하나의 처분에 대해서 민사법원은 적법. 이렇게 판결에 모순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송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요 관련 청구를 소제기받은 민사법원은 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요 취소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에 보내라. 이게 바로 관련 청구의 이송이라는 제도예요. 그럼 이제 요 민사법원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취소법원에 보낸 겁니다. 그럼 이제 취소법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줄까 말까 원고 청구 1 요것도 심리에서 판결을 하게 되는 거고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이 법원으로 이송돼 온 거예요. 그럼 국가배상 청구 인용 판결 내려줄지 말지 이거에 대해서도 취소법원이 판결해서 분쟁을 한 번에 끝내고 판결의 모순을 미리 예방하게 만든 제도 이게 바로 관련 청구의 이송이란 제도예요. 그럼 관련 청구의 이송은 누가 하는 거냐? 법원이 보내는 거예요. 법원이 이송하는 겁니다. 갑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법원이 야 이건 우리가 심리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요 처분과 관련 있는 청구니까 취소 소송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요 법원에다가 이송하자. 법원이 사건을 다른 법원에 보내는 걸
관련 청구의 이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관련 청구의 병합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이에요. 자, 갑이라는 애가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게 되니까 아니 이거 각각 법원에 제기하게 되면 내가 법원도 두 군데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불편하잖아. 그럼 나는 이 두 개의 사건을 하나의 법원에서 판단받고 싶어. 이렇게 만든 제도가 관련 청구의 병합이에요. 그럼 갑한테 영업정지 처분 나왔습니다. 법관님, 저 영업해야 되니까 영업정지 처분 좀 취소해 주세요. 요거 청구 하나. 그리고 제가 이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거든요. 근데 저 민사법원 안 가고 이 법원에서 같이 판결받고 싶어요.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같이 제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병합해서 제기하는 걸 관련 청구의 병합이라고 그래요. 그럼 결국 취소법원이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인지를 판단해서 위법하면 취소. 이걸로 인해서 얘한테 손해가 발생했다면 1억 원 배상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주는 게 바로 관련 청구의 병합이라는 제도예요. 그럼 관련 청구의 병합은 언제 할 수 있느냐? 처음에 소제기할 때 같이 낼 수도 있어요. 이걸 처음에 소제기할 때 같이 한다고 해서 원시적 병합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먼저 취소 소송만 제기했어요. 자, 취소만 제기했습니다. 근데 이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송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야 이거 손해배상도 받아야 되겠다. 그럼 취소 소송 계속 중에 나중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이 소송에 후발적으로 병합할 수도 있어요. 이런 병합을 후발적, 추가적 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하나 더 여러분들 추가할 게 항고소송의 피고는 누구냐? 처분을 한 처분청이 피고가 됩니다. 근데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는 누구냐면 돈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피고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는 국가입니다. 그럼 지금 이 두 개가 병합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항고소송의 피고는 행정청,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는 국가. 지금 피고가 다르죠. 이런 경우에도 얼마든지 병합이 허용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관련 청구의 이송과 병합을 보셨으니까 조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확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10조 1항 이송을 먼저 보시게 되면 관련 청구의 이송, 취소 소송과 관련 청구 소송을 각각 다른 법원에 소를 이미 제기한 거예요. 이때 판결에 모순 같은 게 생길 수 있으니까 요 관련 청구 소송을 취소 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누가 이송한다고요? 법원이 이송하는 겁니다. 그럼 이 관련 청구에는 어떤 게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 국가배상 청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세금이 무효일 때 낸 돈을 돌려달라. 요런 게 바로 관련 청구에 해당된다. 자, 그럼 병합은 뭐냐? 관련 청구는 똑같습니다. 취소 소송에는 관련 청구 소송을 병합하거나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그럼 이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는 게 처음부터 병합해서 제기할 수 있다라는 원시적 병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건 취소 소송 먼저 들어갔는데 나중에 후발적으로 추가적으로 관련 청구 소송을 추가적으로 병합할 수도 있다. 이게 바로 관련 청구의 병합이라는 제도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행정소법 제10조 관련 청구의 이송과 병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11조 선결 문제로 돌아오도록 할게요.